한국 사람하고 비교할 때는 일본인들 중에는 돈니가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여성에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그 이유는 뭐냐? 여러 가지 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가장 많이 이야기가 되는 부분은 일본에서는 음식을 굉장히 부드럽게 만들어서 먹는 그러한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가면요, 질긴 음식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역시 한국에 와서 놀란 부분은 당근이나 또 오이도 마찬가지고요. 큰 것을 그냥 씹지 않습니까? 그러나 일본에서는 당근 같은 거 그렇게 먹지 않습니다. 당근이 국 속에 들어가거나 혹은 버터로 익혀서 그런 식으로 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당근이라고 하면 싫어서 먹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큰 당근을 그대로 생으로 먹는다라는 것은 일본에서 거의 없어요. 그러나 한국에서는 그 산식이에요. 여러 음식을 생으로 먹을 때는 딱딱한 것도 그냥 씹어요. 이게 어렸을 때부터 훈련이 되어 있는 것이 한국 사람이다 라는 것을 제가 많이 느꼈거든요. 일본에서는 다른 면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가 너무 딱딱한 것을 씹을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부드럽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것은 또 다른 면에서의 부모의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지만 결과적으로 너무 부드러운 것을 매일 먹고 있기 때문에 턱이 많이 발달하지 않는 상태가 된 그런 아이들도 꽤 있습니다. 이게 돈니가 만들어진 폐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하고 연결되었어요. 요새는 사라졌지만 일본에서는 오하그로라고 해서 이를 좀 검게 색칠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들 하얗게 하려고 생각하는데 일본은 역사적으로 검게 만들었어요. 아주 옛날에는 남자들도 했지만 그러나 남자들은 중간에서는 많이 하지 않게 됐고요. 여성들이 메이지 시대, 그러니까 무사 시대까지는 쭉 했고요. 근대화가 된 메이지 시대가 돼가지고 점점 사라졌는데 이것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돈니도 잘 안 보이고 깨끗하게 보인대요. 뭐 깨끗하게 보이는지 잘 모르겠지만 현재적인 상황에서는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데 그러나 메이지 시대가 돼가지고 서양 사람들이 많이 일본에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여성들의 오하그로 검은 이를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너무 무섭게 보인다. 그러니까 특히 웃을 때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고 특히 서양 사람들의 소문이 안 좋아져 가지고 점점 사라졌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옛날에부터 이가 가지런하게 되어 있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하고 비교할 때는 좀 적어요. 그러한 부분은 지금도 역시 부드러운 음식을 주로 먹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본인들은요, 아날로그를 좋아합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좀 있는데요. 하나는 많은 일본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디지털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편리하고 또 수치화되어 있기 때문에 공파에는 더욱더 편리하고요. 그런데 감성을 느낄 수가 없다. 뭔가 정서적으로 좀 메말라 있는 느낌이 있다라는 것을 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은 옛날 그대로의 아날로그 문화를 좋아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편리하게 빨리빨리 할 수 있는 것도 좋지만 아주 느긋하게 천천히 즐길 수 있는 그러한 문화도 좋은 거 아니냐.
그래서 몇 년 전에 아날로그라는 영화까지 일본에서 있었습니다. 그 영화의 표지에 어떻게 나와 있냐고 하면 그 남성하고 여성이 나오는데요. 그 남성이 말하는 그 대사가 나는 디지털화 되어 있는 스마트폰을 안 갖고 있을 때에 당신이 좋았다. 막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일본이 디지털화에 실패한 나라입니다. 일본이 디지털화에 실패했다는 것은 IMD라는 디지털화의 랭킹을 매기는 국제기구가 있거든요. 거기에서도 아시아에서 디지털화에 실패한 두 개의 나라라고 해서 일본하고 말레이시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이나 필리핀도 그렇고요. 굉장히 디지털화에 성공한 나라 되어 있고 중국이 가장 성공했다. 자, 일본은 왜 디지털화가 안 되느냐? 역시 근본적인 요인은 주민번호가 없기 때문이죠. 원래 주민번호가 없었고요. 현재는 마이 넘버라고 하여서 신청하면 얻을 수 있는 한국의 주민번호하고 같은 것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의무화가 되지 않았고 신청하면 줘요. 그런데 팬데믹 이전, 코로나 이전에는요, 50%밖에 마이 넘버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팬데믹 돼가지고 여러 가지로 이게 신청해야 되는 게 많아졌잖아요. 그러한 상황에서 마이 넘버를 신청한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아직 70%를 조금 넘은 수준입니다. 나머지 25% 이상의 일본인들은 지금도 완강하게 마이 넘버를 갖는 것을 거부하고 있고요. 혹시 가졌다고 해도 그냥 반치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라가 번호를 갖다가 통제할 것이다 라는 공포심을 갖고 있는 그런 것이 이유가 됩니다. 1945년까지의 일본은 그러한 감시 국가였습니다. 그러니까 폐종한 지 80년 가까이 되는 지금까지만 해도 당시에 대일본 제국의 그런 통제 국가였던 시절을 기억하고 있거나 혹은 그 시대를 많이 공부한 젊은 사람들은 일본이라는 나라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생활에 있어서는 디지털화가 되어 있지 않아도 마이 넘버가 없어도 그렇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사실 여러 면에서는요. 한국에서는 굉장히 빨리빨리 해야 되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주민번호가 필요하지만 일본인들은 그렇게까지는 사실 빨리빨리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이 넘버가 있으면 편의점에서 인터넷으로 얻을 수가 있어요. 돈 내야 되거든요. 그러나 마이 넘버가 없는 사람들은요, 고향으로 가야 됩니다. 자신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데 가야만이 모든 서류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국은 주민번호만 있으면 주민센터에서 할 수가 있잖아요. 그게 지금 한국은 산식인데 일본은 산식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면 일본은 너무 후진국이에요. IT로서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일본은 거의 실업률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완전 고용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요, 사람들이 많이 필요해요. 특히 힘든 직업에 있어서는 아주 편한 직업 있잖아요. 사무적인 직업, 경제율이 더 일본에서 높다고 합니다. 그러나 3D 혹은 3D에 가까운 직업에서는요, 경쟁률이라는 게 없어요. 구인율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그 이유 중 하나는 IT화가 안 되니까 여러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 일을 하는데 한국은 한 사람으로 하는 것을 일본에서는 두 사람, 세 사람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구인율은 높아요. 일본에 가면 일을 많이 가리지 않으면 일을 못한다, 실업한다 이런 걱정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월급이 낮다라는 부분이죠. 여러 사람을 고용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한 사람의 월급이 3분의 2 정도 한국에 혹은 2분의 1 정도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한 문제가 있는데 그래도 일본 사람들은요, 거기에 만족하고 있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우리는 잘리지 않는다. 한국은 잘리지만 일본은 60세, 65세, 70세까지도 회사에 있고 싶어 하면 기본적으로 잘리지 않는다. 그런 면에서는 안정적이다. 월급이 낮아도 그것을 선호하는 사람에게는 일본은 굉장히 좋은 나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일본에서는요, 플로피 디스크를 최근까지만 해도 거의 모든 회사에서 혹은 개인도 사용하고 있었고요. 지금도 사용하는 분이 계십니다. 네, 그러나 플로피 디스크를 사용하는 위험성도 꽤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디스크를 잘못하면 내용물이 사라지거나 막 그러한 사고가 없었던 게 아니다. 그리고 그러한 플로피 디스크를요, 필요한데 채취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채취를 하는 데가 먼 데 있으면 다시 가야 되거나 혹은 우편으로 보내서 문제가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일본인들은 우편으로 보내지 않고 그냥 갖다 줬어요. 그런데 그 갖다 준 것이 다른 것이었다 할 경우는 이거는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굉장히 시간 낭비, 인력 낭비, 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일본은 그러한 문화를 선호했고요. 지금도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아는 대학 교수, 그분은 동경대 교수이거든요. 한국에서 말하면 서울대의 교수님하고 똑같습니다. 그분은요, 지금도 이메일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 모두 팩스입니다. 지금은 이메일 혹은 문자, 한국에서 카톡 이렇게 하죠. 이런 거 전혀 안 합니다. 그런 교수님도 아직 계십니다. 그만큼 아날로그를 좋아한다. 좋아한다라기보다 발전하는 것을 싫어한다. 그 IT라든가 그쪽으로 가는 것에 거부감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그 한국에서는 지금 도장도 쓰지만 대부분 그 서명, 사인으로 다 계약서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서류를 그렇게 할 수 있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은 서명 문화로 옮기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아직도 역시 도장을 찍어야 돼요. 그 이유 중 하나가 일본 정부가 나서서 서명 문화로 바꾸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완강하게 반대한 단체가 있었습니다. 바로 도장업계입니다. 도장을 제조하고 만들고 파고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판매하는 판매망이 있잖아요. 이러한 산업이 일본에서는 1억 7천억 엔 규모의 내수 시장을 갖고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서명 문화로 바뀌게 되면 이제 생계가 어려워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장인 기술로 파시는 분들은요, 이것도 예술이에요. 이런 식으로 장인 기술로 쭉 내려온 가문에서 대대해 왔던 그러한 직업이 갑자기 사라진다. 이거는 참을 수가 없는 거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반대가 심해서 일본 정부는 자조를 한 것입니다. 이런 것도 있고요. 이게 일본 문화하고 관련이 되어 있어가지고 아날로그 문화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